네, 이번에는 궁금한 기업의 히스토리를 알려드리는 비하인드 더 브랜드 스토리, 비스토리 시간입니다. 네, 오늘 기업의 히스토리를 전하기 위해서 두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님, 또 와이즈 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님 오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비스토리에서 이야기할 기업은 어디입니까?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또 퀴즈 나갑니까? 네. 자, 이건 대체로 집안에 있는 건데요. 집안에요? 네. 네. 일본에는 없고 중국에는 일부밖에 없고요. 유럽엔 거의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당연히 있는 것. 당연히 있는 것이요? 뭘까요? 당연히 있는 것? 에어컨 아니면은 뭐 김치 냉장고는 우리만 쓰는 것 같아요. 아닌가요? 추로는 좋습니다. 아닙니까? 자, 정답은 바로 바닥이 따뜻한 집입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온돌이에요, 온돌. 온돌이군요. 일본을 가면 이제 다다미 방이라고 있는데요. 유럽 또한 라디에이터라는 것을 통해서 공기를 데우는 방식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유럽 호텔 갔다가 코피 난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건조해가지고. 굉장히 춥고 건조하죠. 네네. 중국의 일부 지역에는, 동북 지역에는 캉이라고 하는 중국식 온돌이 존재하긴 합니다. 우리처럼 보편적으로 모든 방이 이렇게 칸칸이 나눠지면서 온돌이 있는 것은 세계 유일무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공통적인 좌식 문화가 있습니다. 모든 건 다 바닥에 앉아서 처리하거든요. 우리 선조들은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었고요. 또 그다음에 가족끼리 대화를 나눴고요. 거기다 이불을 깔고 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는 형태를 해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선조들의 피가 그대로 전해진 게 심지어 소파가 있는데 소파를 등받이처럼 기대서 앉아있는 게 편하거든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로 한국 사람입니다. 네. 바닥이 따뜻해야 전체 삶이 윤택해지는 이런 고유한 이제 주거 문화가 우리나라의 어떤 K보일러의 기술 강국으로 만든 핵심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술을 주도해낸 한국 기업이 바로 오늘 비스토리의 주인공인데요. 네. 어디입니까? 경동 나비엔. 나비엔입니다. 정말 유명한 회사잖아요. 이 경동 나비엔 언제부터 있었던 회사인지, 어떻게 시작을 해서 발전했는지 기업 스토리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경동 나비엔의 뿌리는 1951년 한국전쟁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엄청 오래됐군요.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이름은 지금의 경동 나비엔이 아니라 무산 연탄 공장이었습니다.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겨울철 난방용 연탄이 절실했거든요. 당시에는 나무를 베서 땔감을 떼서 쓰는 바람에 온통 산이 민둥산 투성이었습니다. 당시 창업주였던 고 손도익 명예회장이 이 비극적인 광경을 보면서 땔감 대신에 연탄을 보급해서 산이 무성해지길 바란다라는 이름으로 무산 연탄 공장을 지은 겁니다. 그냥 나무 대신 연탄을 연료로 쓴다는 이 생각 자체가 그 당시에 되게 참신한 발상이었을 것 같아요. 1951년 전쟁 중에 환경과 에너지를 같이 생각한다? 이게 발상의 전환이 쉽지 않았던 시대죠. 먹고 사는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구자적인 기업 역할을 한 것이 아니겠나,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나무에서 연탄으로 다시 이제 가스로 이제 시대가 변할 때마다 앞선 대안을 제시하면서 경동의 이런 이제 혁신적인 DNA는 1988년 올림픽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시아 최초 콘덴싱 보일러 개발이라는 이제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는 이제 가스 보일러가 막 태동을 했습니다. 막 보급됐던 시기였는데 한 발 앞서서 유럽식 선진 기술인 콘덴싱에 주목을 했는데 배기가스로 버려지고 있는 열을 재사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뿐만이 아니라 대기업 물질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친환경 이제 기술의 결정체였던 겁니다. 일반 보일러는 우리가 한 번 태워서 그 열을 사용합니다. 네. 하지만 그 열을 2번 회수를 통해서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에너지 효율이 92%까지 증대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콘덴싱 보일러군요. 맞습니다.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사실
잘 몰랐었거든요, 차이를. 우리가 이제 에너지도 아끼면서 동시에 대기를 덜 오염시키는 보일러라는 거죠. 그렇겠네요. 아마 이제 창업 초부터 이제 무산 연탄 시절부터 이어져 온 이제 기업의 가풍, 그러니까 우리 강산을 푸르게 만들겠다라는 어떤 의지가 경동나비연의 어떤 모든 기술 혁신의 바로 밑바탕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 경동나비엔 매출이 국내보다 해외 수출이 더 크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내수보다는 수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경동나비엔의 지난해 매출이 1조 5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 가운데 해외 매출이 1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70%에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 보일러 기업 가운데 글로벌 시장 점유율에서 이 정도 비중을 기록한 건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국내 보일러 업계 사상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보일러 기술을 외국에 수출한다. 처음 들어보긴 했는데 온돌이 없는 나라에도 수출을 합니까? 이게 상당히 재밌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뭐 북미 같은 경우도 온도를 쓰지는 않죠. 그렇지만 뜨거운 물은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닥을 데우는 기술이 결국 물을 가장 효율적으로 데우는 기술과 같다라는 것에 우리 기업이 포인트를 잡아낸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북미 지역의 욕실과 주방의 문화를 바꿔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콘덴싱 온수기 시장을 열었는데요. 버려지는 열을 이용해서 그걸 이제 다시 재사용하면서 온수기를 만드는, 사실상 무에서 유를 창출해낸 셈입니다. 2008년에 미국이 진출할 당시만 하더라도 한 연간 2만 대 수준이었던 북미 시장의 이제 이 콘덴싱 온수기 시장이 현재는 40배 이상 시장이 커지면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독보적인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북미 점유율 1위까지 차지했습니까? 40배 이상 성장했고요. 와, 너무 놀랍네요. 진짜. 이게 아마 이제 미국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기술로 해결했다라는 데 이제 키가 있는데요.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가스 간의 규격이 달랐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경동나비엔 해결했습니다. 기존에는 가스관을 그대로 활용하면서도 바로 이제 콘덴싱 온수기를 좀 개발해서 접목을 시킨 건데요. 그러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는 설치 비용이 줄어요. 근데 설치하는 입장에서는 공사 기간이 짧아지고 수익성이 높아지니 이 시장을 급속도로 이제 파고든 겁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도 좋고 설치를 하는 입장에서도 좋으니까 당연히 판매가 늘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네네. 자, 일단 온수기 하나는 북미 시장을 접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점령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경동나비엔의 또 다른 글로벌 전략이 있을까요? 예. 최근에는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를 줄이고 전기화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예, 글로벌 흐름이죠. 에너지 흐름이 이제 바뀌고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여기에 경동 같은 경우 냉난방 공조 시장에 있어서 히트펌프와 히트펌프 온수기 같은 전기화 제품들을 최근에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가스를 사용하던 형태에서 전기로의 전환, 여기서 환경까지 생각하고 글로벌 규제를 넘어설 수 있는 이러한 제품들을 현재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미에서 1등 해봤잖아요. 네. 네.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최근에는 중앙아시아, 유럽, 중남미 시장까지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전략적으로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생활환경 솔루션이라는 모토로 정체성을 전환하고 있는데요. 생활환경 솔루션이라면 뭐 생활 환경에서 불편하거나 안 좋은 것들에 대한 개선한다. 해결점을 제시한다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네.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옛날처럼 이제 보일러를 만드는 회사냐 이 개념을 넘어선 겁니다. 단순히 난방만이 아니라 경동나비에는 공기, 온도, 습도까지 포함해서 사람이 가장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자체를 연구하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일러가 겨울철 실내 온도를 상당히 높여준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공기는 여기에 또 냄새는 또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생활 일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고민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경동나비에는 2006년부터 환기 시장에 진출을 했고요. 2019년에는 공기청정기와 환기를 통합 구현하는 환기청정기를 개발해서 시장에 내놓은 바 있습니다. 특히나 주목할 것은 이게 모든 주방 과정과 연결할 수 있다. 연결하는 연결 기능인데요.
아마 에드워드 리가 갑자기 달려오면서 소파에 팍 엎어집니다. 요리하고 남은 냄새를 다 흡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리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유해 물질을 감지해서 환경 청정기가 즉시 가동되는 스마트한 연동 시스템을 갖춰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방기기까지 그 청정 또 환기를 관리해주는 모든 시스템이 연결이 돼 있는 거군요. 근데 우리 생활에 주방에서 요리할 때 유해한 어떤 성분이 많이 나온다고 그 지식은 있으나 그걸 어떻게 없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해결책을 찾아가고 있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런 시스템이 없을 때는 후드를 좀 틀어놓는다라든지 창문을 열어놓으면서 자연 환기에 이제 매달렸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냄새를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잡아내느냐인데 냄새도 자세히 보면 미세 물질이에요. 미세 물질이 돌아다니니까 우리가 코로 그것을 인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집안 곳곳에 센서가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스스로 작동하는 원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리 시작할 때 주방의 유해 물질을 감지해서 환기청정기가 즉시 가동이 되고요. 네. 또 실내가 습하다라고 하면 자동 제습 기능이 활성화됩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보일러 그리고 환기청정기, 주방가전이 따로 놓은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연결돼서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생활환경 솔루션 기업이라는 그 괜히 붙은 말이 아니었네요. 그랬네요. 좋은 보일러를 만들다가 이제는 우리가 숨쉬는 공기 그 자체를 바꾸는 회사로 성장을 한 겁니다. 네. 자,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1951년 무산연탄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매출 1조 5천억 원의 해외 비중 70% 가까운 글로벌 기업이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 키워드를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술력을 더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트렌드를 이제 또 많은 기업들이 따라가는데 병동의 입장에서 보면 트렌드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로 새로운 기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러한 것이 글로벌 시장에서 40배 성장을 만들어냈었던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국민보일러 회사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우리 일상의 생활 환경 전체를 바꾸고 있는 회사였네요. 사실 스튜디오에서 일을 하다 보면 먼지도 되게 많고요. 정말 많죠. 조명도 네. 많으니까 네. 먼지가 잘 보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장비가 많으니까 습도 조절, 제습 이런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어서 스튜디오로 모셔야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문득 그날까지 해봤습니다. 열심히 달려봅시다. 네. 앞으로도 종종 찾아뵙게 될 비스토리 코너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듣고 싶은 기업의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열심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